마지막 발표인데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발표하는 건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 제가 이제 곧 고령이 돼가지고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네. 국민연금을 낸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네. 어, 별건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두연구소에서 보기 드물게 좀 사회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특이하게 문과 쪽으로 넘어온 아주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사회과학을 하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 네. 그 작년에도 제가 모두콘에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재미있어가지고 올해 또 발표하게 됐습니다. 올해 DBPI 보면요. 가장 재미있는 논문 상위권을 보면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위에 있는 게 제가 작년에도 1등이었고 올해도 1등입니다. 예, 썸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분들은 기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사회과학 랩을 열었고요. 여러분들하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설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가 뭐냐 하면요. 제가 항상 하는 건데요. 이 인턴이란 영화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자 주인공이 CEO고요. 쇼핑몰 CEO고 왼쪽이 로버트 드니로 70세 시니어 인턴입니다. 요새 채용하면요. 스타트업끼리 채용 보상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쪽에 여자분 같은 CEO라 그러면요. 왼쪽에 그 시니어 인턴한테 얼마를 채용 보상금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다 해보시죠. 끝날 때쯤 제가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연을 받듯이 진행하는 참여형 한 2, 3분 드리고 각자 아주 간단하게만 왜 그런지 이유를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집은요, 제가 끝날 때쯤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랩을 할 때 랩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아무래도 기생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생충의 영화 평점이 9.07이었고요. 영화 인터넷 평점이 9.04였습니다. 심지어 다음이라던가 다른 사이트에서는요, 이 영화의 평점이 기생충보다 높았습니다. 전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인턴이란 영화가 사실 글로벌에서는 흥행한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은 왼쪽에 박스 오피스인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의 30%를 한국이 차지했고요. 그 밑으로 보셔도 일본과 대만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이하게 이 영화는요. 동아시아권에서만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그런 데 가서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갈구면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충을 토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니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도 시니어랑 주니어랑 세대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시니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니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토로하는지 좀 살펴보기로 한 게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회사 생활 하시니까 내 위로 시니어 인턴이 온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CGV라던가 뭐 네이버 댓글이라던가 다음 영화 댓글, 왓챠피디아 이런 데서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실제로 CGV가 제일 컸습니다. 97%를 CGV에서 가져왔는데 흥미로운 점은요. 박스오피스에서 흥행만 한 게 아니라 박스오피스 영화를 본 사람 중에 80여 %가 약 30대 이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댓글을 쓴 사람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상사 날려버리고 로버트 드니로와 같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다면은 정말 저희 고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저도 고령화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령 인구가 분명히 회사로 들어올 겁니다. 좋던 싫던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고 저 같은 사람이 회사로 나중에 시니어 인턴이 들어갈 때 제가 갖춰야 될 덕목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랩 이름을 조금 어그로를 끌어서 그렇게 했고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있다라는 걸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요. 네, 저랑 같이 해주신 김성롱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일하게 이쪽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저는 모드콘을 처음인데 이번에 하시는 분이 몇 명 없어가지고 원래 매주 하던 것처럼 저희 랩 사람들끼리 그냥 랩 모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토픽 모델링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토픽 모델링은 보통 단어 위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인데, 문장에서 단어가 되기까지의 되게 많은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좀 저희 랩의 방식으로 원문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맨 처음으로 데이터 스크래핑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이어서 어떤 완벽한 크롤러를 만들지는 않고 AJAX를 날려서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랩에서 좀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스크래핑 방식을 하기 위해서 왓차에서는 셀레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데이터 구성은 리뷰, 그 다음 리뷰어, 작성 날짜, 리뷰어 평가, 해당 리뷰에 대한 다른 리뷰어들의 평가, 따봉이나 역따봉 그런 거겠죠. 그런 이제 컬럼 데이터 구성을 3가지 플랫폼에서 다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나니까 되게 그 리뷰의 특성상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같은 게 비표준어가 많이 섞여 있었고 그냥 마냥 저렇게 웃는 리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한 전처리가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 검사는 파이안스펠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API를 똑같이 AJAX 날려서 가지고 오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 오타가 첫 줄을 수정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던 것을 띄어쓰기 해주었고 예전에 비표준어였던 것을 이제 표준어로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인명, 지명 같은 거를 저렇게 통일시켜주면 추후에 인베딩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점도 맞춤법 검사를 했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최고까지 해주더라고요. 신조어까지 해주는데 좀 많이 쓰지 않는 신조어 같은 경우는 또 고쳐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춤법 검사가 다 된 리뷰들을 문장을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리뷰에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한국인의 특성상 어떤 비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칭찬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중에 비평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한 리뷰에 여러 문장의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장 분리기를 사용하였고 2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KSS를 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또 하면서 키위를 알게 돼서 KSS와 키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을 때 KSS는 다른 문장 분리기처럼 형태소 분석을 해서 종결 패턴을 기반으로 문장을 분리했다면 키위는 언어 모델 사용하더라고요. 스킵 바이오그램인가? 그래서 언어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기랑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두 번째 문장 결과에서는 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4,657개의 리뷰에서 72,287개의 문장들로 나눴습니다. 나눠진 문장을 토대로
클로바 센티멘트 API 이용해서 긍정, 부정, 중립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진행할 군집화에서 군집 내에서 긍정과 부정의 표현이 같이 섞이지 않게끔 이제 미리 나누는 과정을 했습니다. 클로바 센티멘트에서는 그 아웃풋 값이 긍정, 부정, 그 다음 중립인데 이 값과 아까 스크래핑 해왔던 리뷰어의 평가, 별점을 합산해가지고 원래 문장들을 긍정, 중립, 부정 세 가지로 데이터를 분할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이 69.3%고 중립이 21.7%, 부정이 9% 나왔습니다. 저희 옆에는 항상 API를 활용 시에 요금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체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하루에 호출 건수를 체크를 하고 유료인 줄 몰랐어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왠지 성능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78,000원. 그나마 다행이죠. 네, 78,000원 정도면. 그래서 나눠진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인턴이 한국의 리뷰어들이 좋은 평가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보는 게 저희의 연구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은 안 하고 긍정과 중립을 그 클러스터 작업을 했습니다. 클러스터를 작업을 할 때 한국의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좀 더 그 문맥이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 인베딩 모델을 인베딩 시키고 인베딩 모델은 그 허깅 스페이스에 올라온 정현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코리아 슬로벌타 멀티태스크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총 20개씩 해서 40개의 클러스터를 랩분들과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태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다들 그 코드의 위주로 리뷰들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이 클러스터로 잘 모였는지를 봤고요. 그 결과 단순 평가가 클러스터들끼리 많았습니다. 뭐 재밌다, 잔잔하다, 누구랑 보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이야기의 소재와 관련된 어떤 의미가 담긴 클러스터를 10가지 중에 저희가 골랐고 그 10가지 중에서 좀 중립과 긍정에서 비슷한 클러스터다 하는 것을 4가지로 추렸습니다. 4가지로 추린 게 처음에 이제 시니어와 관련된 사회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직장, 그다음 일상에서 시니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어떤 상을 원하는지가 있었고, 멘토, 어떤 멘토가 원하고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로 나눠진 거죠. 다시 4개로 나눠졌고, 그런 다음에 마침 요 바로 전에 발표해 주신 백병희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라그를 사용했습니다. 라그를 랭체인은 거의 관건인 리트리버 QA를 사용하였는데 4가지로 나눠진 저희가 그 나눠진 리뷰들을 그 리뷰들을 토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는 것이 그 전에 라그를 다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라그를 설명드리면 외부 소스를 이용해서 LLM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아까 나눠진 군집들로 시도했을 때 첫 번째로는 시니어 관련 이슈에서는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재출발을 응원한다는 문장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 멘토와 관련돼서는 인생 선배가 이거 리뷰를 많이 남기신 분이 20대, 그 다음 30대, 10대 순인데 인생 선배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멘토와 관련된 이슈의 클러스터에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장에서는 저희 랩의 서훈님이 그 기대 위반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니어나 어떤 대상에게 기대하는 것에서 기대를 만족을 할 때는 더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재평가를 하고 그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니어로 생각을 했을 땐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클러스터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멘토의 중요성, 뭐 시니어의 재출발을 응원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들과 그 요약된 주제들, 토픽들을 좀 정리를 하면 나이만 들어도 이게 공경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도 MZ지만 시니어가 왜 옛날보다 이렇게 덜 공경받는 시대가 되었을까? 더 쉽게 사회에서 배제되는 게 되었을까 했을 때는 그 기술의 격차, 시니어들이 기술에 이해하지 못한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한겨레에서 가져온 기사 사진인데 상황을 가정했을 때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매장에서 굳이 직원한테 주문을 하겠다는 하고 때 실랑이를 벌이는 노인을 봤을 때 저희는 누군가는 쉽게 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분들은 키오스크가 그냥 두려웠을 뿐인데 옛날 익숙하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주문을 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른대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벤 휘태거가 존경받는 이유는 기술을 잘하는 시니어가 아니고 뭐 인턴이 겪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되게 월등히 잘해가지고 그런 반전 매력으로 영화나 이제 리뷰어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시니어가 원래 원하던 것을 잘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왼쪽의 리뷰가 좀 대표적인 토픽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필요했다. 이 말은 서로의 세대가 잘하는 것을 공유를 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 좀 더 사회가 연결되는지 않을까는 점에서 제 마지막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이 이게 끝이고요.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뭐 앞쪽에 저기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 직장인한테 시니어가 사실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반 생활에서 원하는 거랑 직장에서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눈치 이런 거는 직장에서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랩 운영을 제가 사회과학 랩을 지난 2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랩에 오시면은 대학원 좋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대학원을 가십니다. 그래서 제 랩이 이상하게 대학원을 가는 랩이 돼버렸고요. 융합 연구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여러 기관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설문을 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20대, 30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온 발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재밌는 건 여기서 50대 이상의 분들이 답을 어떻게 줬느냐입니다. 평균값이 1,800만 원이죠. 네, 이걸로 할까요? 네, 평균값이 1,800만 원이고요. 무려 1억 원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랍죠?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번째 여러분한테 설문을 드릴 때 숫자 말고 이유를 쓰라고 한 이유인데 제가 똑같이 답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고액을 쓰신 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1,500만 원, 2천만 원, 1,950만 원, 3천만 원, 1억 원까지 있죠. 네, 아마 1억 원인데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억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상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쓰신 거를 하시면요. 30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균은 188.6만 원이고요. 4만 원이고요. 최소값은 0원, 0 못 주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최대값은 500만 원이셨습니다. 0이라고 써주신 분은요.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월급만 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500만 원 써주신 분은요. 경험이 많아서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500만 원 써주신 분은 또 한 분이 계신데 아직 취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 경험이나 이에 대한 컨설팅은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써주셨고요. 또 0원이라고 써주신 분 한 분은요. 스타트업에 있는데 스타트업에 와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신지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 주업이 스타트업 연구자입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뒤에 담아주십시오. 네. 500만 원 쓰신 분은요. 인생 노하우가 많아 비용 가치가 있음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제일 많은 값은 100만 원을 써주셨고요.
여러분들은 결국 100만 원 내외에서 크게 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0대 분들한테 제가 기업 내 임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고액연봉을 받고 계시겠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댓글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필요한 덕목이랑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랑 시니어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부모님께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